안녕하세요. 월성이 투수 수학학원 유정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뭐 할 차례냐면 오늘 2차 방정식 할 차례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 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여러분 다 아니까 알고 있죠? 안 외우고 있으면 다시 끄고 다시 책 보고 다시 외우고 다시 익히세요. 알겠죠? 그거는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나가느냐 앞에 내용으로 이제 그런 걸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방정식이니까 뭐 등식이거든요. fx는 0 이런 형태에서 앞에 있는 fx가 2차식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2차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뭐 첫 번째는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더라? 그치, 근해 공식을 썼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근해 공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자, 이게 근해 공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b가 특히 b가 짝수인 때 근해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b의 절반을 b-라고 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알겠죠? 이거는 x의 개수인 b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b-가 뭐다? b의 2분의 1. 알겠죠?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 했던 게 왜 또 나오느냐? 뭐 그냥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허수 배웠잖아. 복소수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의 일단 근을 가릴 수 있는 수의 형태가 확장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거와 그 다음에 뭐 절대값, 가우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가우스는 나중에 뭐 시간 문제 풀이할 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간단하게 예장을 보면은 절대값 포함된 거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빼기 5는 0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2학년 때 이미 절대값 포함된 방정식 풀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조금밖에 없잖아, 그지? 나머지 다 안 되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더 많겠다, 그지? 그러면 이 절대값이 있다는 거, 방정식에 절대값이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든 양수든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마값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어떤 a라는 숫자가 음수인데 절대값 a는 얼마가 되냐면 a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왜? a는 음수인데 절대값 풀리면 양수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숫자,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라는 숫자의 범위를 우리가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요.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자, x제곱 빼기 2x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절대값 x가 풀리면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x면 음수니까. 그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되겠다. 그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이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씁니다. 근해 공식 쓰면 x는 짝수 공식 씁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6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둘 다 근이 되느냐 확인을 해야 돼. 왜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 처음에 내가 뭐라 했지?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니까 0보다 작은 근만 나와야겠죠. 큰 근 나오면 그는 근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6, 1 마이너스 루트 6 두 가지인데 루트 6이라는 숫자가 1보다 훨씬 크다. 그지? 훨씬 커.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루트 6이라는 애는 음수가 되고 1 플러스 루트 6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가 음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뭐만 되겠어? 음수인 얘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황에서의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6을 하는 걸 그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크거나 같으면, 자, x제곱, 절대값 풀려도 그대로야. 그대로. 는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또 그대 공식을 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또 두 개의 근, 쌤 이거 한 개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없겠지?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이랑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6이야. 둘 중에 어떤 거? 양수인 거를 골라야 됩니다. 양수인 거를.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1 음수인데 또 빼기 하면 또 음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굳이 안 풀어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냐면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절대값 x를 제곱하는 거나 x를 제곱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네. 어차피 실수 실근 구하는 문제니까 지금 이게 양수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생각해서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빼기 5는 0이라고 두고 절대값 x에 대한 근의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x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좀 복잡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플러스 이거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이게 더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방법을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부등식 할 때도 나올 거고 앞으로 뭐 더 항에 올라가서 미분적분할 때 절대값 많이 나오고 특히 뒤쪽에 함수 가면 다음 시간에 쌤이 언젠가 한 번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을 다 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그래프적으로 접근하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수학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3학년 때 방정식 배웠고 함수 배웠고 물론 중학교의 과정이 다 방정식 배우고 함수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또 2차 함수 함수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이런 관계인데 결국 이제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 사이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학년이 더 올라가서 높은 과정을 특히 이과 가는 학생들 경우에는 그래프하고 방정식, 부등식 관계는 필수적인 겁니다. 알겠죠?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 좀 수학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 안 되면 학원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뭐 기본적인 방정식의 풀이하는 거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실 뭐 나머지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이미 뭐 중3 때 많이 해봤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배워볼 텐데 바로 판별식이라는 것을 한번 오늘 해볼게요. 자,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판별한다는 게 뭘 판별한다? 말 그대로 판별한다는 건데 그 말 모르는 사람 없겠죠? 사전 펴봐.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 중3 때도 문제집에 보면은 판별식 배웠습니다. 판별식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되면 근이 두 개고 어떻게 되면 근이 중근이고 어떻게 되면 근이 없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이 근의 공식을 유심히 한번 봅니다. 자, 근의 공식을 보면은 루트 b제곱 빼기 4ac라는 게 있어. 루트 b제곱 빼기 4ac라는 게 있어. 근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루트 안에 있으니까 임마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실수가 될까 안 될까? 실수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이제 결국 클 때와 0보다 0일 때랑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크게 세 가지는 아니는데 자, 여러분들 근이라는 게 결국 이게 뿔만 나오는 게 아까 봤다시피 우리가 2차 마이너식을 풀었을 때 x는 뭐 별, 뿔마, 루트, 뭐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근이 이거 더하기 뭐 이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마가 0이야. 지금 이 안에가 지금 B제곱 빼기 4AC겠죠, 그죠? 얘가 0이야. 그러면 별 더하기 0, 별 빼기 0이야. 무슨 소리지? 똑같은 근이 두 개 나오네. 중복돼 버렸네. 이런 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자 우리가 판별식은 우리가 주로 D라고 하고 D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합니다. 즉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이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뭐라 부르냐면 허근이라고 하는 허수 배웠으니까 허수로서의 근을 가지는 근이라고 해서 허근이라고 합니다.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판별을 해서 우리가 아 인마가 실근 두 개다, 중근이다, 아니 중근도 실근 두 개입니다. 알겠죠? 다음에 허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면은 별 더하기 뭐, 별 빼기 뭐 다른 숫자 두 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요. 자, 중근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 개라고 배웠는데 이제 한 개 아니고 중근도 두 개입니다. 별 더하기 0, 별 빼기 0, 별과 별 두 개입니다. 하지만 같은 거 두 개 나왔다고 중복된다고 중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판별식 문제 풀 때 뭐 다음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아니면 그냥 실근을 가질 조건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조건 물을 때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아니면 무조건 다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야 합니다. 알겠죠? 요게 결국은 실근 가질 조건이에요. 실근.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얘도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허수지. 허수인 근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허근이다. 즉 얘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우리가 방정식에 이제 개수가 또 뭐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막 하는데 사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쓰는 이유도 허근으로 중근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물론 개수가 개수 자체가 실수 범위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라 허근도 중근 됩니다. 알겠죠? 또 기억을 하시는데 그런 건 이제 묻지 않아.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판별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에 활용되느냐? 자, 바로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보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 더하기 m x 더하기 m 제곱. 요즘에 여러분 학교 쌤들 중에 m 보고 앵묵 하는 사람들 없죠? 옛날에는 막 할아버지 쌤들 막 맨날 앵묵 이렇게 사가지고 자꾸 야한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쌤 없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여기 x의 개수에 계속 2가 있는 게 사실 보일 거예요. 왜 줄까? 좀 편하게 하라고 주는 거야. 이거 외우라 했잖아. 알겠죠? 외워. 이거 외우면 그 내용식이든 판별식이든 쓰기가 편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야. 왜? 이것도 b 다시 제곱 빼기 a 식으로 보면 되잖아.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방정식 한 개 두고 우리가 이제 m 값이 어떻게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중근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자, 우선은 판별식이라는 걸 확인해보면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막 이거 할 때 또 하고 이거 할 때 똑같잖아. 이거 뭐 굳이 한 번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자, 판별식이라고 해보면 자, b 다시 하면은 3 플러스 m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있지만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 날라가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겠네. m제곱. 그죠? 아직 이게 2차 분식 배우기 전이라서 판별식 써도 2차는 날라갑니다. 알겠죠? 만약에 2차 안 날라갔다 잘못 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줍니다. 자, 9 플러스 6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입니다. 즉 판별식이 지금 9 플러스 6m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상황에서 이거 한번 볼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경우 만약에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보면 자, 판별식이 지금 얼마다? 9 플러스 6m이다. 6m이다. 네가 0보다 크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m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m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근을 가진다. 중근. 중근 가진다는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건 우리가 뭐 x-알파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중근이기 때문에 알겠죠? 완전 제곱식인 거야. 그럼 일단은 9 플러스 6m이 빵 돼야 되거든요. 빵. 자, 빵 되면 결국 m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뭐겠어? 이제 그렇지. 허근을 가진 경우. 자, 허근 가진 자 그러면 판별식이 누구보다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m이라는 놈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하면 돼요. 작다 하면 되겠지. 그지? 즉 얘랑 서로 그냥 뒤집어지는 관계죠. 부등식으로 치면 그 사이 값을 가지는 게 중근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판별식이고 뭐 물론 더 까다로운 문제도 있지만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하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만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판별식 하고 나면 나오는 내용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데, 자, 이 근과 계수 관계 파트에서는 뭐 물론 이제 거의 많이 나오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했던 거, 왜냐면 합과 곱 이런 거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 파트에서는 식의 작성입니다. 식의 작성. 2차 식의 작성입니다. 이게 배우기는 책의 챕터 보면은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2차 식의 작성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할 때나 부등식 할 때나 같이 연결되기가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의 작성이라고 할게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일단 근각계수 관계는 뭐냐? 말 그대로 방정식의 그과 방정식의 뭐 x제곱 b x 하는 계수 상수함 쟤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방정식에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3 때도 한번 배운 건데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세울 수 있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알파 x-베타는 0이다 라고 세울 수 있잖아.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식의 작성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최고차원 계수가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두시면 결국 얘를 전개했을 때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형태였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거 전개한 거랑 인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전개해서 계수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면 자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쌤이 방금 말했다시피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x의 계수인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b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지? 이게 뭐지? 두 분의 합이잖아? 두 분의 합이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x제곱 계수 분의 x계수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한번 비교해볼까? 상수함끼리 비교해보면 a 곱하기 알파 베타 하는 게 c다. 그지? c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c가 뭐지? 상수항이다. 알겠죠? 알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 식의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거의 다 두 근을 알려줍니다. 두 근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가장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두 근이 이런 정수가 아니야. 혹은 나와가지고 1 플러스 i 1 빼기 i 이지를 하면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기도 힘들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알겠죠? 물론 뭐 되게 복잡한 형태가 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볼게요. 자, 어떤 방정식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3이고 알파 두근이 3하고 알파가 3이고 베타가 6분의 1이더라.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일단 이거 가지고 물론 바로 3으로 할게. 자, 이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세워도 됩니다. 전개가 귀찮지 않아. 그지? 물론 3 해가지고 x 빼기 3 x 빼기 3분의 1 이래가지고 는 0. 그래서 3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x 빼기 3 3x 빼기 1는 0. 그래서 전개하시면 돼.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물론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그지? 일단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최고차항 개수는 마지막에 생각하면 일단 무시하고 2라고 해. 왜? 그래야 여기가 두분의 합의 x. 왜? 여기서 a 나눠준 거야 그냥. 알겠지? 그 다음이 두분의 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없다고 하면은. 알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얼마냐면 3분의 10이야. 그지? 3분의 10. 그래서 x제곱 빼기 3분의 10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두분의 곱이니까 1이야. 이제 뭐 할 거냐면 최고차항 개수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필요 없이 일단 1인 걸로 해서 쭉 세우고 마지막에 개수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해서 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이건 뭐 하면 돼? 그치? 양변에 3 곱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 이렇게. 자, 이런 내용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남사원 강사가 열심히 찍고 있는 수원에 상과함수 가면 탄젠트 가지고 방정식 하는 거 나옵니다. 그때 이런 형태 많이 볼 겁니다. 알겠죠? 아,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비 좀 나왔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식생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으로 오늘 볼 내용이 뭐냐면 뭘 것 같아? 그지? 아무 생각 없지? 그지?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개의 실근이 있다고 했을 때 얘나 근각 일수 관계 이용하는 겁니다. 두 실근의 부호 찾기 관련된 건데, 자,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을 써볼게요. 이것과 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실근이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허근은 부호가 없어. 알겠지? 왜? 허수는 가짜 숫자라고 했고 수직선에 나타날 수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소곱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호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실근의 부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분의 합도 양수고 두 분의 곱도 양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일단 예제문을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은 간단히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다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자, 둘 다 음수니까 합도 음수고 곱은 대신에 양수지. 왜? 부호 같잖아. 부호 같은 거 곱하면 양수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보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두 분이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죠? 자, 두 분이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라는 거지. 그러면 합은 알 수 있다 없다. 합의 부호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곱이 음수니까 상수항이 음수인 걸 알 수 있지. 그지? 곱이 음수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양근, 자, 우리가 뭐 양수인 근을 양근이라고 하고 음수인 근을 음근이라고 하는데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의 대소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양근보다. 예를 들면 얘가 1이고 네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절대값 주면 네가 크잖아. 그지? 크잖아? 이러면 합이 음수 되는 거고 아니면 반대면은 합이 양수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판별식을 또 뭐 쓰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게 함수하고의 관계가 얽혀 있다 보면은 우리가 판별식 할 때 사실 상수항이 음수면 물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상수항이 음수다라는 거 2차 함수의 y절편이 음수라는 뜻이야. 이렇게 y절편이 음수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조건 실근 2개 나온다는 소리야. 부호도 반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안 써도 되는데 뭐 두근이 부호가 같다 그러면은 이제 판별식을 써야 돼. 요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뒤쪽에 2차 부등식 우리 배우고 나면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 뭐 이렇게 이탈 때 이런 거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예제 관계 있냐면 자 x제곱 플러스 2에 k 더하기 1 x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더하기 7 0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어떤 문제냐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k 값의 범위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쌤이 그래프 그렸을 때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은 판별식 쓸 필요 없는데 일단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부호가 있다 무슨 말이지? 실근이다 무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르다는 말 없지? 체크를 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했으면 이거 없어야 돼. 근데 서로 다른 없이 그냥 두 근 모두 음수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 차이점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 시험 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조건 판별식은 체크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그 부등식 하고 나면 쌤 판별식 안 써도 되는 상황 알려줄 건데 지금은 일단 아직 함수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근이다 하면 판별식은 반드시 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체크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둘이 더하면 뭐야? 음수야.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지?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겠지? 얘가 1이니까 네가 음수여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음수 하면 양수야. 그래서 두 근의 곱 k제곱 더하기 7은 양수야.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k제곱은 실수라고 치면 k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거기 더하기 7 했으니까 니는 볼 것도 없이 양수네. 이거 할 필요 없다. 그치?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이거만 봅시다. 일단 이거 보면은 2 날리면 결국 k 더하기 1이 양수다. 그래서 k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아직 연립부등식 안 배웠는데 또 연립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 전화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 쓰면 또 짝수잖아. 짝수가 다 있단 말이야. 쓰기 좋으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 저거. 알겠죠? 안 해도 많던데. 자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제가 전개해주면 또 k제곱 날라갑니다. 그죠? 해서 2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냐? 맞지? 그래서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또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되고 연립하니까 결국 얘다. 답은 얘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방정식이 어떻게 있고 근해공식이 있고 판별식 그 다음에 뭐 근각계수 관계 그리고 실근 부호 찾는 것까지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방정식에서 할 게 되게 많아. 그리고 2차 함수하면 2차 함수와 연결 관계 다음 또 2차 부등식 하면 부등식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 잘 마스터해도 앞으로 공부하기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